혹시 식사만 하면 유난히 졸리고 물을 자꾸 찾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혈당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피 속의 포도당 농도입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변화, 복용 중인 약과 함께 혈당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집에서 차분히 확인할 수 있는 혈당 위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68세 박정숙 씨는 어느 날부터 식사 뒤에 잠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밤마다 화장실에 2~3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끝이 저리고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병원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 전 단계에 가까운 혈당 이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식사와 운동, 정기검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당 문제는 늘 큰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생활 변화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살피는 가족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물을 자주 찾고 소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남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병을 자주 비우고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자주 깬다면 그냥 노하루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갈증과 소변 증가가 며칠 이상 반복되거나 체중이 빠지고 피로가 함께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람은 가족력 있는 분, 복부 비만이 있는 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많아지며 동시에 기운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빠질 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후 졸림과 심한 피로입니다. 식사 후 졸린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식사 뒤에 몸이 가라앉듯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한두 시간 동안 움직이기 힘들다면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떡, 빵, 달달한 음료를 먹은 뒤 유난히 졸리다면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졸림 하나만으로 당뇨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면 부족, 약, 갑상선 문제, 빈혈도 비슷한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 몇 분 뒤 졸렸는지, 혈당을 재는 분이라면 숫자가 어땠는지 적어보십시오. 이런 기록은 병원 상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눈이 흐려지고 초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게 오르내리면 눈의 수정체와 망막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아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책 글씨가 갑자기 번져 보이거나 TV 자막이 예전보다 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백내장이 심해졌나 보다, 노안이 왔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물론 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 변화와 갈증, 소변 증가, 피로가 함께 있다면 혈당 검사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눈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눈, 콩팥, 신경,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갑자기 심하게 변하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들면 응급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처가 늦게 낫고 감염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오래 가고 발에 생긴 물집이나 발톱 주변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면 그냥 피부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은 꼭 봐야 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뒤꿈치에 상처가 있는지 가족이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사람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 발저림이 있는 분, 시력이 떨어져 발을 잘 못 보는 분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발 상처가 붓거나 진물이 나거나 색이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입니다. 5번째 신호는 손발 저림과 감각 변화입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하고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고 밤에 발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림은 목 디스크, 허리 문제, 혈액순환 문제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저렸다고 바로 당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 분에게 새로 생긴 발저림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발을 매일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에 상처가 있어도 감각이 둔하면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찜질이나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6번째 신호는 저혈당 증상입니다. 혈당은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거나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혈당은 보통 혈당이 70mg/dL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증상은 손떨림, 식은땀, 심장이 빨리 뛴, 갑작스러운 허기, 어지럼, 불안감, 짜증,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식이 또렷하고 삼킬 수 있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당질을 먹고 15분 뒤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리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절대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 안 됩니다. 바로 주변 도움을 받고 응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저혈당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약을 먹었거나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했거나 술을 마셨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반복되면 약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7번째 신호는 고혈당이 심할 때 나타나는 위험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갈증과 소변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매우 마르고 숨이 차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생기고 몸이 축 처지며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매우 높고 케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운동으로 내리려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 혈당이 240mg/dL를 넘고 몸이 아프거나 구토가 있으면 케톤 확인과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해결하겠다. 물만 많이 마시면 되겠지. 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구토, 심한 탈수, 숨이 가쁨, 의식 변화가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패턴을 보십시오. 공복인지, 식후인지, 약을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에 따라 혈당은 달라집니다. 둘째, 식사 기록을 짧게 남기십시오. 밥량, 간식, 음료, 식후 졸림, 운동 여부를 함께 적으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셋째, 약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저혈당과 고혈당 모두 약 조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화혈색소 검사를 기억하십시오. 당화혈색소는 지난 두세 달의 평균 혈당을 보는 검사입니다. 목표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나이, 동반 질환, 저혈당 위험을 고려해 의료진과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혈당만 보지 말고 혈압,
콜레스테롤, 금연도 함께 보십시오. 당뇨 관리는 혈당 숫자 하나와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 뇌혈관, 눈, 콩팥, 발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갈증, 소변 증가, 식후 심한 졸림, 흐린 시야, 늦게 낫는 상처, 손발 저림, 저혈당 증상은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자가진단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때에 병원에서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 운동, 약, 혈당 기록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